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체 구성 물질 중에서 네 번째 3부 영양소 중에서 이제 물 내용 들어갈게요. 자, 물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를 보면 이제 물의 화학식 H2O이기 때문에 원소로만 따지면 H하고 그 다음에 O, 수소하고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물의 기능이에요. 물의 기능은 지난번에도 큰 틀을 한번 잡아주듯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지. 첫 번째가 몸 구성 물질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이제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생명체의 공통점이에요.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몸 구성 물질 비율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이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로 활용이 돼요. 이때 이제 생리 기능에 말 그대로 기능이 상당히 많거든. 물이 이제 단순해 보이지만 물의 성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들을 너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지? 어떤 기능을 하냐? 첫 번째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쓰이면서 그 물질 대사라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 예를 들면 이렇게 세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현재 세포를 차지하고 있는 70에서 80%가 전체적으로 다 물이지.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고, 이 안에서 바로 물질 대사와 같은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 즉 화학 반응 자체, 즉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자체가 물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을 장소를 제공함에 쓰인다라고 그냥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됐지? 이러한 화학 반응에 물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3대 영양소가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뭐가 첨가돼야 돼? 물이 첨가돼서 분해되는 가수 분해가 일어나잖아. 대표적인 가수 분해가 바로 물질 대사라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혈장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지. 이거는 생명상 특징 때 항상성 파트 설명할 때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 삼투압은 농도고, 우리 혈액의 농도를 주로 뭐의 양을 갖고 통제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물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통제한다고 그랬지. 체내에 물의 양이 많으면, 즉 혈장 삼투압이 너무 낮으면, 물의 양이 많아서 농도가 낮은 거잖아. 그러면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내에 있는 물을 오줌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많이 빼내야 되는 거고. 됐지? 반대로 혈액 속에 물의 양이 너무 적으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물이 나가는 양을 뭐 해야 돼? 체외로 나가는 양을 줄이고, 오히려 우리가 물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 됐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비열이 높다라는 거는 이거는 물의 기능이 아니라 물이 갖는 뭐냐면 특징이에요. 물이 갖는 특징, 그렇지? 그럼 이제 비열이란 뜻을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 비열을 뭐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뭐 어떤 물질의 비열을 정의를 할 때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비열은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해도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비축한다는 얘기거든. 뭐 열에너지를 비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주변으로부터 열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즉 열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을 모아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물을 모아놨다는 얘기는 현재 물이 액체인 상태가 되는 거고, 액체인 상태라는 얘기는 물 분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 분자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열을 가잖아.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할 거예요. 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이 물 분자 하나하나가 가져가는 열 에너지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많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물 분자 자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물 분자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물어본단 말이지. 근데 열 에너지가 물 분자 사이로, 물 분자 내로 흡수가 되게 되면 이때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물 분자가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물 분자들의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냐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쉽게 얘기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온도가 올라가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 물 분자 하나가 흡수할 수 있는,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용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이 남은 에너지를 애가 흡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남은 에너지를 밖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방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형태가 열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이때 방출되는 이 열 에너지 때문에 내부 온도가 뭐 하게 되냐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봐. 그 물 분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이 열 에너지를 물 분자가 직접 방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열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온도 변화율이 굉장히 작다라고 표현해요. 그지? 다시 한번
물 분자 하나하나가 가져가는 열 에너지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방출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물로 채워진 공간은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같은 양의 열 에너지를 공급시키더라도 같은 수준의 온도만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또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물 분자는 그만큼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놈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 입장에서는 비열이 높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율이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지? 그만큼 온도 변화를 높이려면 그만큼의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내 몸에 70~80%를 뭘로 채워버린 거냐면 물로 채워버린 거예요. 봐. 그럼 내 몸에 70~80%가 물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 변화율이 작기 때문에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에 좋겠니 나쁘겠니? 그렇지? 굉장히 좋겠지. 그래서 체온 유지에 굉장히 좋은 원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지? 이때 이제 체온 유지 방법이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물을 체내에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가지고 있으면 온도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라는 무슨성이 유리해져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렇지? 근데 몸 안에 갖고 있는 이 물을 몸 밖으로 빼면 주로 몸 밖으로 나올 때는 오줌이 아니라 주로 땀으로 뺄 거예요. 이제는 땀으로 빼게 되면은 내 몸의 온도를 굉장히 빨리 낮춤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봐. 내 피부로 한번 볼게요. 피부로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고, 이제 땀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땀구멍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땀구멍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이 저장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물이 저장되는 이 장소를 우리가 무슨 셈이라 표현하냐면 땀샘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땀이 들어가 있지. 그지? 이 땀의 99%는 다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지금 액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치? 그럼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갔어요.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 몸에 무슨 에너지가 많아졌냐면 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이해됐지? 열 에너지가 많으면 이 열 에너지를 몸 밖으로 빨리 뭐 해야 돼? 빼내야 되거든. 그치?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땀을 흘려주게 되면 이 물을 빼낸다는 얘기잖아. 물이 빼지게 되면 이 물이 액체 상태로 피부를 촉촉하게 뭐 하겠어요? 적시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액체 상태는 뭐가 되는 거고? 물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상태가 변하면서 뭐가 돼요? 기체화가 되거든. 이때 기체가 된 거를 우리가 무슨 기라 부르냐면 수증기라 부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즉 액체인 물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무슨 현상을 하냐면 이거를 기화 현상이라고 그러지. 기체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럼 기화가 되려면 여기로부터 무슨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냐면 열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돼야 돼. 봐. 그럼 액체인 물 분자가 기체가 되려면 물 분자 자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량이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럼 물 분자 자체의 운동 에너지를 많이 높이려면 그만큼 주변에서 뭘 공급해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돼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물 분자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그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됨으로써 이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액체 상태인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되려면 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은 뭐가 높기 때문에 비열이 높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주변으로부터 뭘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열 에너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열 에너지를 공기 중에서도 얻어낼 수 있겠지만 내 체내는 뭐를 가져가 버리게 되면 열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면 이 열 에너지를 바탕으로 얘가 기체화가 돼서 내 몸에 있는 열을 상대적으로 빨리 몸 밖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빼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게 많이 필요한 만큼 내 체내에서 열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굉장히 많이 끌어갈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넘쳐나는 열을 빨리 몸 밖으로 뭐 할 수 있는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참고로 기화가 됨에 있어서 필요한 열 에너지를 무슨 열이라 표현하냐면 기화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은 뭐가 높기 때문에 비열이 높기 때문에 무슨 열도 높아요? 기화열도 높아서 땀이라는 형태로 이 물을 몸 밖으로 빼내면 기화열을 이용을 해서 체내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원리가 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부 다 비열이 높기 때문에 체내에 갖고 있냐, 체외로 빼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성질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체온 유지에 굉장히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이제 물이 비열이 높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물 분자 사이에 무슨 결합 때문이라고 설명하냐면 수소 결합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수소 결합이 뭔지는 화학 시간에 배우시고요. 우리는 생명과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원리까지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물 분자를 보면 물의 화학식인 H2O잖아. 이 원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냐 보게 되면 산소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냐면 이런 식으로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해됐지? 이걸 실제 원자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산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원자니까 동그랗게. 수소도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랬지? 코알라 모습 같지, 그지? 그치? 이 물 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 분자가 나름대로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거든. 처음 들어보지, 그지?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 그럼 정기적인 성질이라는 얘기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잖아. 뭐하고? 양성하고 음성. 한 분자 내에 두 성질이 같이 띠는 거예요. 현재 산소 쪽이 살짝 뭘 띠냐면 마이너스라는 극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쪽이 살짝 뭘 띠게 되냐면 플러스라는 극을 띠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가 전기적인 양극의 성질을 전부 다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자들을 무슨 성 분자라냐면 극성 분자다라고 표현해요. 극성 분자, 전기적인 극의 성질을 갖는 분자라고 그래요. 됐지? 참고로 분자들 중에서 이런 전기적인 성질을 전혀 갖지 않는 분자도 우리가 무극성 분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됐지? 그럼 물 분자가 여러 개가 뭉쳐있을 거란 말이야. 물 분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있으면 여기는 수소,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잖아. 그럼 수소 쪽은 뭘 띄어요? 플러스를 띄고 산소 쪽은 뭘 띄니? 마이너스를 띄게 되잖아. 그러면 전기적인 성질은 서로 다른 극이 있으면 서로 다른 극이 만나면 서로 뭐 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서로 뭐 하려는 힘이 생겨요? 잡아당기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잡아당기려는 이 힘을 무슨 결합이다라고 표현하냐면 수소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됐지? 수소 결합은 수소끼리의 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의 뜻은 전기적인 성질을 갖는 분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이 현상은 뭘 한다? 수소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들은 이런 수소 결합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 붙었다 떨어졌다 함으로써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됐지? 어쨌든 이러한 수소 결합 때문에 물이 뭐가 높다고 표현하냐면 비열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지? 정확한 원리는 화학시간에 다루세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가끔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물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H2O, H2O지. 그래서 물 분자는 극성이기 때문에 극의 성질을 갖는 서로 반대의 극을 갖는 것끼리 이런 식으로 뭐 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뭐 수소 결합. 수소 결합 때문에 뭐가 높다? 비열이 높아지는 거고. 비열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첫 번째 특징, 온도 변화율이 적기 때문에 물을 몸 안에 갖고 있으면 온도 변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체온 유지 유리한 거고, 내 몸의 열 에너지를 빨리 빼내고 싶어요. 그러면 물을 몸 밖으로 빼내서 액체의 물을 기체로 만들게 되면 무슨 열을? 기화열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내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에 넘쳐나는 열 에너지를 빨리 뭐 할 수 있는, 빼낼 수 있는 원리가 된다고. 이해 됐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생리 기능이 체내의 주 용매로 작용을 한다는 거. 모든 생명체의 용매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무조건 물인 거지. 이 물 속에 다양한 뭐들이 녹아있는 거지. 용질이 녹아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액 중에서 혈액 있잖아. 혈액 중에서 혈구 빼고 나머지를 혈장이라 부르는데, 혈장이라는 액체, 용액이야. 이 용액, 용매는 뭐예요? 물이에요. 이 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질들이 녹아 들어가 있지. 그럼 우리 혈장에는 어떤 용질들이 녹아 들어가 있냐?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영양소, 그지? 그 다음에 내 세포에서 만드는 노폐물들이 전부 다 혈장 속에 녹아서 운반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 용매로서. 그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뭐의 기능들이에요? 물의 기능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지?